자, 등비설의 이제 나머지 몇 가지 유형 마무리를 지난 시간에 딱 했으면 깔끔했을 텐데 찝찝하게 남겨뒀지만 마무리 해볼 텐데 31번 문제를 보면은 이거 그거야. SN 갖다 AN 구해봐라. 근데 주의할 건 첫 번째는 따로 계산해야 될 걸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 보면 되고 그럼 우리 아까 문제 풀이할 때 설명 잠깐 했었거든? 이거 우리만 아는 거야. 진짜 우리만 아는 거야. 0이면 0 돼? 안 돼? 안 돼? 되네. 그럼 이거는 이거 따로따로 할 필요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냥 AN 구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니네가 그걸 모르고 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시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첫 번째 항 그리고 두 번째 이후의 항을 나눠서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첫 번째 항과 2 이상의 자연수 쓸 수 있는 AN 지금부터 조사해 볼 텐데 자, 첫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까지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n 대신에 1 대입해주면 4 빼기 2가 되니까 2가 되겠지? 첫 번째 항은 2. 그래서 얘는 2가 되게 되는구나. 그럼 나머지는 이제 동일한 규칙에 의해서 계산해. 그럼 AN은 2의 n 더하기 1승 빼기 2에서 2의 n승 빼기 2를 빼죠. n 대신에 n-1 집어넣은 거거든. n 대신에 n-1 집어넣은 거거든. 그러니까 빼버려. 그럼 빼기 2랑 더하기 2랑 사라지니까 2의 n 더하기 1승 빼기 2의 n승이 바로 AN이구나. 무조건 왜냐면 뒤에 게 들고 패있거든. 그러니까 위에 건 뒤에 거로 인수분해 해주면 앞에는 2가 남고 뒤에는 1이 남고 그래서 2의 n승이 2 이상에서 쓸 수 있는 일반항이 되는구나. 그래서 세 번째 항 얼마? 집어넣어 보면 8. 다섯 번째 항 5 집어넣으면 32. 일곱 번째 항 집어넣으면 2의 7승, 그 다음에 2의 9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직접 더하든가 아니면 등비설이니까 등비설합 공식 쓰든가. 공식 한번 쓸까? 나 2로 시작하는데 선생님 약간 4를 곱하고 있네요. 개수는 5개입니다. 자, 1024. 1 빼면 1023. 1023을 3으로 나눈 거에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3으로 나누면 얼마야 이거? 3으로 나누면 도와줘. 300. 그러면은 900 날라가고 120이니까 41 곱하기 2. 그래서 682가 정답이 되겠다. 도와달라놓고 지가 하고 그제? 도와달라지 말든가 그제? 자, 3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우리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어서 비율로 가져가는 왜 소금을 기억나? 14리터인데 몇 리터 가져가서 얼마가 남네요. 그래서 그 등비로 우리가 해결했던 그런 문제처럼 문제 한번 읽어볼게. 한 변이 아닌데 그제? 오타입니다. 한 변이죠, 한 변.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중점을요. 요거는 좀 잘 나오는 문제야. 모든 교과서에서.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오려낸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오려내는 거야. 빨리 없어지고. 그럼 나머지 세 개의 삼각형도 또 마찬가지로 중점을 잡아서 요 넓이를 없애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번을 시행했을 때 남은 종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자, 두 가지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뭘 할 거냐면 오려낸 종이의 합을 구해보려고 해. 넓이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정삼각형 넓이 공식 어떻게 되죠? 4분의 루트 3 a제곱. 그래서 원래 얘가 한 변의 길이가 1이었으므로 원래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냐면 4분의 루트 3 1제곱. 즉 4분의 루트 3이 도형의 넓이였어. 알겠냐? 그럼 어떠한 종이를 내가 오려냈는지 확인해 볼 텐데 그러면 처음 오려낸 이 도형의 넓이 있지. 이거는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이겠냐? 4분의 1이겠죠. 그 처음에 잘라낸 이 도형의 넓이는 자 4분의 루트 3에 4분의 1 만한 걸 오려냈고 근데 이 하얀색이랑 이 핑크색의 넓이는 또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들었을까? 4분의 1이겠지. 왜냐면 얘랑 넓이 똑같을 텐데 그럼 또 4분의 1이 또 된 거야. 그래서 그래? 그 다음에 그러면 오려낸 건 4분의 루트 3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 근데 중요한 건 개수가 3개가 됐다는 거에 주의를 좀 해줘야 돼. 3개가 됐다. 방금 넓이에 비해. 자, 중요한 건 이거 보자. 방금 넓이에 비해 넓이는 4분의 1이 되었지만 개수는 3배가 되었다.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만드는 요만한 거 있지, 요만한 거. 그럼 그 다음에 녹색으로 할까? 그럼 그 다음에 녹색 요것도 만들 거거든? 요렇게. 녹색 이렇게 만들 거거든? 요렇게. 쇼쇼쇼.
그러니까 이 녹색은 넓이가 또 4분의 1 되겠지. 방금 계산한 이 넓이에 또 4분의 1이 되겠지. 그죠? 그럼 그 다음 친구는 그래? 그럼 4분의 루트 3의 4분의 1의 세제곱인데 개수가 이제는 또 9개. 개수가 9개. 그러니까 넓이는 점점 4분의 1이 되는데 개수는 점점 3배가 되고, 그래서 얘를 초항으로 보고 공비를 뭘로 봐야 되냐면 4분의 3을 공비로 봐야 된다고. 넓이는 4분의 1이 되는데 개수는 점점 3배가 되는구나. 공비는 4분의 3. 이게 오려낸 도형의 넓이들이야. 자, 그래서 10번을 했어. 근데 남은 게 궁금하대. 그럼 일단 오려낸 종이의 합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16분의 루트 3으로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이 자꾸만 4분의 3을 곱하고 있네요. 몇 번? 10번. 이게 오려낸 종이의 합이고, 그럼 답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 4분의 루트 3이었는데 여기서 얘를 정리한 걸 빼줘야 되는 거야. 이해하겠냐? 자, 원래 도형의 넓이에서 오려낸 종이의 넓이를 제거하고 나면 남는 답이 나오겠죠? 간단히 좀 할게. 얘 얼마니? 4분의 1? 4분의 1로 나누라는 건 4를 곱하라는 뜻이니? 네. 그럼 얘랑 약분해서 여기 4 됩니다. 그래서 뭘 빼냐? 자, 4분의 루트 3과 4분의 루트 3 곱한 거야. 그다음 얘랑 곱한 거야. 그럼 더하기 4분의 루트 3의 4분의 3의 10제곱이 되겠죠. 자, 위에 식에서 계산 걸고 좀 뺀 거야, 이렇게. 4분의 루트 3을 전개해 준 거야. 이해 되겠냐? 자, 그래서 얘랑 사라지면 요게 바로 답이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근데 대부분의 등비설은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이 문제만큼은 유명한 문제라 좀 쉬운 방법이 있는데, 꿀입니다, 꿀. 야, 얘가 한 번 시행할 때마다 종이에 몇 분의 몇을 가져가냐? 4분의 1을 가져가지. 남은 것 중에 또 4분의 1을 가져가지. 근데 4분의 1을 가져간다는 건 얼마가 남는다는 얘기야? 4분의 3이 남는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원래 넓이가 얼마였는데? 나 원래 넓이 4분의 루트 3이었는데 한 번의 시행마다 네가 4분의 1을 가져가고 4분의 1을 가져가고, 그럼 4분의 3이 남고 4분의 3이 남고, 그 과정이 10번이 되니까 4분의 3의 10제곱이겠구나. 이해하시겠어? 바로 답. 이해돼? 남는 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4분의 1을 가져가네? 그럼 4분의 3이 남네. 4분의 3이 남네. 그 짓거리를 10번을 반복하네. 그리고 풀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데 그냥 바로 남은 도형의 넓이를 기준으로, 자, 남은 도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게 32번이었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어. 다른 등비설의 합에 관련된 문제는 얘가 넓이가 뭔데 몇 개, 넓이가 뭔데 몇 개. 넓이는 보통 줄어들고 개수는 점점 늘고, 보통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오려낸 종이의 합과 남은 도형의 넓이 합을 계산해 봤네요. 자, 33번만 하면 그거지? 원리학계지? 이제 3개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마무리할게. 오늘 뉴스 보니까 최순실이 삥땅 친 돈이 약 한 10조 정도의 규모라고 예상을 하던데, 해외에다가 이제 빼돌린 돈이 10조. 10조. 상상이 되냐, 10조? 10조면, 니네 10만 원을 소중에 가져본 적 있어, 수중에? 10만 원이란 돈을 니네 호주머니에 넣어본 적 있어? 10만 원. 예를 들어 10만 원이 있었어. 예를 들어 내가 은행 가서 1원짜리로 바꿔. 그럼 이만큼이겠지. 그거 하나하나가 1억일 때가 10조야. 10만 원짜리 1원짜리로 바꿔 10만 개로.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1억으로 변신되면 그게 10조야. 이해가 돼? 상상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10조라 10조. 우리나라 사람이 약 뭐 5천만 명이라 치면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우리나라 인구가 5, 하나, 둘, 셋, 넷. 이건 500만, 5천만, 이렇게. 그럼 나누면은 이되고, 20? 우리 국민 전부 다 20만 원씩 주면 되겠네. 우리 국민 모두에게 20만 원씩 이렇게 줄 수 있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보겠습니다. 어떤 직장인은요, 노후 생활을 위해서 연봉의 매년 일부를 저금을 하는데
이건 그냥 등비수열로 놓고 문제 간단하게 보자는 거니까 어려운 거 없어. 그냥 볼게. 내가 이거는 근데 원리학계 문제가 아니야. 네 돈만 나오면 다 원리학계인 줄 알아. 이자를 받아야지 그게 원리학계야.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연 이율이라든지 월 이율이라든지 이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리학계 문제가 아니라 그냥 등비수열 문제인 거야. 봐봐.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돈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토탈 얼마를 저금하고 싶으냐면 8천만 원의 돈을 지금 현재 집어넣어 보고 싶은 거야. 8천만 원의 돈을 집어넣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2014년부터 반씩 잘라가지고 2018년까지 5년 동안에 2천만 원을 저금을 한답니다. 그럼 19년부터 23년까지 나머지 5년 동안 얼마? 6천만 원의 돈을 저금을 하겠죠. 됐습니까? 근데 궁금한 건 뭐냐? 야, 이게 밑줄 쳐. 일정한 비율로 증액, 일정한 비율로 증가. 이게 바로 등비 수열임을 나타내는 거야. 자, 예를 들어 3% 증가한다. 그럼 얼마 곱하니? 더하기가 아니라 그랬어. 예를 들어 내가 A인데 3%를 증가시키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A 더하기 100분의 3A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3% 준다는 게 이거잖아. 그럼 A로 묶어주면 남는 게 1.03이 남다. 1.03. 그러니까 3%를 증액한다. 1.03 곱한다. 5%를 증액한다. 1.05를 곱한다. 20%를 증액한다. 1.2를 곱한다. 10% 깐다. 0.9를 곱한다. 그래서 1이 기준이고 1이. 1이 기준이고 퍼센트로 더하고 감소하는 건 곱하기 개념이라는 걸 꼭 기억해둬야 돼. 오늘 늦은 친구 이름이 뭐였지? 소희? 예진이. 예진아, 15%를 증액한대. 그럼 얼마 곱할까? 15%를 증액한다. 그럼 얼마를 곱할까? 그렇지, 1.15를 곱한다는 거야. 1.15. 이런 기본. 0.15가 15%. 1.15 곱한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증액한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게 같은 숫자를 계속 곱한다는 얘기고, 이 수열이 등비 수열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된다. 그래서 얘를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 얘 여섯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 그럼 공비 한번 구해볼까? 여기 봐. 한 줄이면 끝나. 여기 있는 모든 놈에 공비를 몇 개 곱해야 이게 되냐? 여기는 모든 놈의 공비를 몇 개 곱해야 이 놈이 되니? 9개? 첫 번째 항끼리 비교해봐. 공비 다 이거 되지? 두 번째 친구도 공비 5개 곱해 이거 되지? 마지막 친구도 공비 5개 곱해 이거 되지? 쉽게 말해 여기는 이놈에도 공비를 5개 곱하면 6천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 5번이 멍청하시. 곱하면 6천이 된다는 거야. 6천. 이해되겠어? 다시 야 1, 2, 3, 4, 5번째 항이고 6, 7, 8, 9, 10번째 항이야. 전부 다 공비를 5개씩 곱해야 된다고. 그제? 전부 다. 그럼 그 합도 공비를 5개 곱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갈 때 공비를 5개 곱한 거구나. 공비의 5제곱이 3이구나.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야 2019년에 적립한 금액은 2014년에 몇 배니? 이거죠. 3배죠. 3배. 이해되겠니? 자, 이건 그래서 간단한 문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원리학계 문제 빨리 풀고 좀 쉬는 시간 가지고. 창문 좀 열어야 될 것 같아. 냄새가. 코가. 그 사람의 감각기관 중에 코가 사실 제일 빨리 마비되잖아. 아니? 코는 금방 이게 마비가 되거든. 지금 우리가 냄새를 못 맡는 게 아니라 이 냄새에 이제 우리가 역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거지. 역치 알아? 역치? 잘 모르나? 과학 시간에 나중에 배울 거야. 야, 기본적인 용어 몇 개 설명할게. 니네 원리학계 잘 모를 것 같아서 용어를 좀 정리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이거 앞에 좀 가자 잠깐. 자, 여기 앞에 쭉 가면 요점 정리 몇 페이지를 보냐면 수열의 첫 번째 페이지가 안 나와 이거. 그러니까 17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7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등비 수열의 활용이라고 하는 원리학계 있죠? 적금의 원리학계 뭐 이런 것들 있죠? 여기는 공식 외우면 망합니다. 다양한 변수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공식을 외우잖아. 그다음 이 공식 외우는 사람들 보면 제일 한심해. 이거 공식 외우는 거 아니야. 그때그때 달라. 막 돈을 집어넣다가 있잖아. 나 돈 없는데 막 찾았어. 진짜야. 농담 아니고. 매달 10만 원 넣다가 나중에 10만 원씩 찾았어. 그럼 막 중간에 변수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 공식에 적용할 수 있느냐? 절대로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내가 안 되는 애들을 위해서 정리해 놓은 거지. 이렇게 외워서 원리학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적인 몇 가지 용어만 설명을 할게. 정기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기예금.
정기예금이라는 건 뭐냐면 매달 돈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돈을 집어넣고 이자를 받는 거. 얘를 정기예금이라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로또가 됐어. 그럼 1,000만 원이 생겼어. 그 1,000만 원 어떻게 할까? 은행에 넣어야지. 근데 그거를 꼭 굳이 내가 100만 원씩 나눠 넣을 필요 있냐? 그럼 1,000만 원 빵 넣고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 그게 정기예금이라는 거야. 정기예금. 한 번에 돈 집어넣고 계속 쭉 그 금액에 이자를 붙여나가는 과정. 요거를 우리가 정기예금이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적금. 자, 적금이 그거죠. 매달 돈을 집어넣는 걸 적금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기수불, 기말불이라는 용어를 보통 사용한다. 첫 번째, 그럼 기수불이라 하면 뭐냐?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내가 돈을 3번만 돈을 집어넣을게. 근데 기수불은 뭐냐면 매 기간이 시작하자마자 돈을 넣는 거야. 이때 돈 넣고, 이때 돈 넣고, 이때 돈 넣는 거. 이걸 기수불이라 해. 그럼 이거에 비해서 기말불은 뭐냐? 기말불은 뭐냐? 내가 마찬가지로 돈을 3번을 집어넣는데 첫 번째 기간이 끝날 때 돈을 집어넣고, 두 번째 기간이 끝날 때 돈을 집어넣고, 세 번째 기간이 끝날 때 돈을 집어넣는 이런 행동들을 우린 기말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내가 매달 500원씩 저금합니다. 500원씩 저금합니다. 500원씩 저금합니다. 매달만 500원 저금합니다. 500원 저금합니다. 500원 저금합니다. 자, 이자는 간단하게 똑같이 3%, 그래 4%라고 할게. 자, 월율 4%인 은행에 기수불 기말불로 저금했을 때 내가 얼마를 받아볼 수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줄게. 야, 이거는 은행에 한 달 동안 있는 거잖아. 그잖아? 은행에 한 달 동안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돈은 얼마가 되냐? 500 곱하기 1.04가 돼. 4%의 이자를 준다 했으니까 1.04. 이해하겠어? 원금 1과 4%의 이자를 포함한 1.04가 되겠지? 근데 여기는 이 돈은 2번 동안 은행에서 이자를 받아. 쉽게 말해 1.04를 곱하는 행동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 버프를 2번 하는 거야. 버프를 2번. 그러니까 500 곱하기 1.04의 제곱이 되고, 그럼 얘는 은행에 3번 동안, 3기간 동안 은행에 있으니까 얘는 500 곱하기 1.04의 세제곱 되겠죠. 그럼 어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04 곱하고 있니? 그럼 얘를 초항으로 보면 되는 거야? 얘를 초항으로 보면 되는 거야? 그럼 4%니까 공비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1.04가 되는 거야? 그런 거야? 근데 돈 3번 집어넣었잖아. 그래서 얘의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500 곱하기 1.04가 초항인데 자꾸만 1.04 곱하고 있잖아요. 3개요. 빼기 1. 이게 기수불로 저금했을 때 원리합계가 되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거야. 거의 잘 안 나오고. 보통은 다 할부 문제가 나오거나 그런데. 그럼 이거에 비해서 기말불은 어떠냐? 이거 이자 받니 못 받니? 못 받죠? 얘만 이자 일단 한번 받지? 자, 집중해야 돼. 500 곱하기 1.04고, 그럼 얘는 은행에 2기간 동안의 은행에 있으니까 이자를 2번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얘는 500 곱하기 1.04의 제곱이 되는구나. 그럼 얘도 등비니? 얘도 등비니? 얘들아? 등비니? 공비 얼마니? 공비 얼마니? 1.04니? 그러니까 내가 니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율 보자마자 어차피 공비는 결정이 된다고. 알겠어? 초항이 500이죠, 대신 얘는. 그지? 그래서 얘는 500으로 시작을 하고 1.04를 곱하는데 그것이 몇 개다? 3개다. 그래서 기수불과 기말불의 차이점은 딱 하나야. 마지막에 낸 돈이 이자를 받느냐, 마지막에 낸 돈이 이자를 못 받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알겠죠? 기수불과 기말불의 차이점은. 근데 이거는 생 기본이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뭘 설명할 거냐? 일단은 33번 문제를 한번 34번 문제를 일단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단순 적은 문제. 자, 원리합계 정립이라 해서 방금 얘기했던 이런 기수불과 기말불의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니네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이걸 봐야 돼. 월이율 1%. 이게 월 단위로 계산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얘를 딱 이렇게 나열해 보면은 돈을 몇 번 집었는데 1년이라고 했으니까 12달이고, 솔직히 요거 보면은 이거 12번 집어넣었구나 라는 걸 눈치채주면 좋습니다. 알겠죠? 12번. 그래서 1월 달, 2월 달, 땅땅땅해서 마지막 12월 달인데, 자, 돈 집어넣은 거 볼까? 매월 초에 일정한 금액인 A1을 이렇게 집었는데 뼈뼈뼈뼈 해서 A1을 매달 초에 집었는데, 그랬을 때 1년 후
원리 합계가 요것들의 합계가 100만 원이 되려면 매달 얼마씩을 저금을 해야 되나요? 자, 물어볼게. 이거 기수불이야, 기말불이야? 기수불이지? 기수불하고 기말불의 차이점은 몇 분이라고? 그래, 마지막에 낸 돈이 이자를 받냐 못 받냐? 초항이 버프를 받냐 못 받냐? 그럼 기수불은 이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죠? 근데 이자가 몇 프로니? 월이율 1%. 그럼 공비가 1.01인 거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자, A 곱하기 1.01이 초항이고 1.01 빼기 1, 1.01 빼기 1, 12승. 이 100만 원이고 싶다. 100.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난 1,000원 단위니까 100으로 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가 계산할게. 알겠죠? 답이 1,000원짜리까지만 계산하고 있으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사람 손으로 계산 못 하거든. 주어진다고. 얼마라고? 얘가 1.13이라고. 그럼 A 곱하기 100분의 100일이 1.01, 100분의 100일이 밑에는 0.01, 위에는 1.13에서 1을 뺀 0.13. 분모 분자 100 곱하면 이거 13 됩니다. 13. 오케이? 이 친구는 13. 이 얼마가 된다? 100이 되게 된다. 그럼 넘어가요. 그럼 A는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에 100이 있었고 산소보통 이게 계산 더러운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원래 100이 있었었는데 100분의 100일이 넘어가면 101분의 100이 되겠고 그 다음에 13이 넘어가면 13분의 1이 되겠죠? 나눠야 됩니다. 만을 1313으로 나눠줘야 돼. 만을. 자, 만이라는 숫자를 1313인 101과 13의 곱으로 나눠보자. 아, 더럽네? 아, 열받네? 7 되니 안 되니? 7. 되니? 그럼 7. 73. 21. 7일은 7, 9. 그럼 91, 91. 빼면은, 자, 하면은 8에다가 0에다가 9네? 점. 자, 되니 안 되니? 7점. 얼마까지 되니? 0 되니? 여기 숫자가 내려오는데? 7.6. 7.6만 원. 그래서 7만 6천 원씩 돈을 집어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나눗셈을 계산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게 단순적인 문제고. 민우가 많이 졸려. 미안해, 선생님이 너무 재미없게 수학을 가르쳐가지고. 무릎 꿇고 사갈까? 무릎 꿇고 사갈까? 미안해, 정말 내가 죽을 째를 줬어. 정말. 재미없게 내가 수업해가지고. 자, 상환연금 문제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얘는 그거야. 20만 원씩 10년 동안 받는 돈을 올해 초에 받고 싶은 거야. 올해 초에. 알겠지? 욕심쟁이지? 야, 우리나라 로또는 근데 최순실 돈 삥땅 친 거에 비하면 로또도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인생 역전 로또 해도 한 2, 30억이면 대박이라고 하는데 최순실은 그걸 한 10,000번 한 돈을 삥땅 친 거 아니야. 그지? 좋으니까. 그냥 로또 그냥 그래. 로또 일단 한 20억이라 치면 로또 한 5,000번 될 그거를 삥땅을 친 거니까. 아우, 진짜. 그죠? 욕을 막 하고 싶은데 교육자로서 또 촬영 중인데 내가 아우, 내 진짜 정말. 그죠? 마음속으로만 합시다. 마음속으로. 옛날엔 욕 많이 했는데. 자, 잘 봐. 매년 말에 20만 원씩 받은 돈. 자, 이게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매년 말에 원래 20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그걸 돈을 좀 땡겨받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게 매년 받는 20만 원의 가치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야. 왜? 이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먼저 상황 설명해볼까? 내가 제일 먼저 보는 건 뭐냐면 연이율이야. 연도 단위로 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1년, 2년, 그 다음 3년, 4년, 5년 해서 10년 동안 받는 거니까 마지막 10년. 근데 원래 매년 말에 20만 원씩 받아야 되는 이 노란색 돈들이 사실은 있었던 거야. 이거 끝날 때도 원래 20만 원 받았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돈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가요? 라는 걸 지금 현재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의 모든 이런 상황이 돈을 주든 받든 하는 이런 모든 상황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때야, 이때. 끝나는 시점이 이때야, 그제?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돈들을, 이 모든 돈들을 우리의 빚과 채무가 끝나는 이 시기를 기준으로 가치를 환산해 보는 거야, 가치를 환산. 오케이? 그럼 내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본연의 가치는 얼마냐? 20이고, 그 다음에 20 곱하기 얼마야? 이자 있을 텐데, 몇 프로? 이자 몇 프로? 이자 어딨니? 1할.
이 할푼이 알아? 할푼이? 할푼이 알아? 할은 10분의 1이고 푼이 100분의 1이고 리는 1000분의 1.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그지 않냐? 그 야구 타자 타율이네 할 때 그때 얘기하지 보통 할푼이 안 쓰는데 하여튼 10%? 하여튼 10%? 그럼 얘는 20 곱하기 1.1. 그럼 그 다음에 줬던 저는 20 곱하기 1.1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지? 마치 무슨 불처럼 생겼냐? 마치 무슨 불처럼. 기수불, 기말불 중에. 기말불. 마지막에 낸 돈 이자를 못 받는 기말불처럼 생겼지? 그래서 내가 지금 원래 받았어야 되는 금액에 보라색 순간에서의 가치를 환산하면 20으로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 잠깐만 1.1을 곱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개수는 몇 개냐면 10개. 이게 원래 받았어야 되는 돈의 보라색 시기에서의 가치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냐? 근데 P라는 돈도 땅속에 파묻는 거 아니잖아. 얘도 이때 가치로 환산을 할 텐데 자 물어볼게. 이자 몇 번 받니? 이자 몇 번 받니? 10번 받는다고? 그러니까 P라는 금액의 이자를 한 번, 2번, 10번 받죠? 그럼 이 돈은 P 곱하기 1.1에 10승 되는 거야? 그래서 얘랑 같다라고 우리가 식을 세우는 거야. 알겠냐? 내가 받지 않았다면 이런 돈을 받았겠지? 지금 당장 P라는 돈은 이 돈으로 받겠지? 이익 보고 손해보지 말아야 된다고. 얘랑 서로 같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나머지 산수 계산 안 해도 되겠니? 문제 주어진 저 2.59를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어서 계산한 다음에 넘겨주면 내가 원하는 답 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연금 문제고 근데 할부도 많이 나오거든. 할부. 엄마들 할부 많이 하잖아. 선생님도 그 선생님 집 근처에 코스트코가 있어가지고 자주 종종 가는데 아까 그때 다 코스트코에서 한 거거든. 그리고 촬영할 때 쓰는 건전지도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건전지도 보통 막 100개 든 거 사. 100개. 이만한 100개 든 거 있지. 겁나 무거워요. 100개면. 건전지 100개 진짜 무거워. 그래서 그거 이제 코스트코 가서 사는데 근데 가면은 왜 사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가면은 원래 내가 사려고 했던 거는 건전지, 그 다음에 뭐 사탕, 그 다음에 뭐 사려고 했는데 근데 예상 지출에 항상 초과를 하죠. 근데 예상 한 10몇만 원 정도 예상하고 갔는데 특히 애들을 데리고 가면 애들을 데리고 간다. 아빠 저거 사줘 하다 보면은 또 애가 사달랬는데 들어 누워요 잘못하면. 알지? 사줘 하고 그거 들어 눕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창피하니까 알았어 사주지. 그럼 막 30만 원 넘게 나올 때가 있어. 마트를 잘못 보면. 그래서 30만 원이면 할부할까? 그러니까 3개월 할부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부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 또 우리가 많이 또 이렇게 경험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없어. 밑에 아마 유제 문제 중에 아마 할부 문제 있을 텐데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간단한 할부 문제 하나만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마트에 갔습니다. 30만 원짜리 물건 샀습니다. 3개월 할부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럼 10만 원씩 갚으면 될까? 무이자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무이자 할부는 그거야 말 그대로. 진짜로 10만 원 갚는데 예를 들어 2%의 이자를 내세요. 그러면 과연 얼마를 갚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30만 원 3개월 할부입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네모라고 할게. 네모. 몰라요.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 몰라요. 야, 내가 빚졌지? 빚쟁이지? 그러면 이거 나의 채무가 끝나는 이 시기를 기준으로 모든 가치를 환산을 해야 돼. 알겠어? 내가 처음에 빚졌던 30만 원은 예를 들어서 이자를 몇 프로? 2%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30만 원에 이때 가치는 얼마가 되냐면 30 곱하기 1.02의 세제곱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걔를 네모로 나눠 갚는 거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은행에 한 달 있었으니까 네모 곱하기 1.0이겠네. 그럼 얘는 2번 곱했으니까 네모 곱하기 1.02의 제곱이겠네. 마치 기수불처럼 보이냐? 기말불처럼 보이냐? 말불처럼 마지막에 낸 돈 이자를 못 받는 기말불처럼 생겼네. 그래서 네가 매달 갚아야 되는 금액에 위로 가면 갈수록 1.02를 곱하고 있잖냐. 1.02를 곱하고 있잖냐. 3개가 바로 30 곱하기 1.02의 이 3승이다. 이걸로 할부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이해가 되겠어? 그러니까 모든 건 어떻게 해? 나의 채무, 나의 어떤 권리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놓고 모든 돈의 가치를 전부 다 환산해서 비교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원리합계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